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시청 민원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스쳐 지나갔지만 지혜의 표정엔 따뜻한 미소만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앉은 이 노인이 초라한 어르신이 아닌 자신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장태사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탁!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69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부산 최대 해운물류그룹의 회장.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의 우뚝 솟은 60층짜리 빌딩의 꼭대기층. 태산의 회장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 위로 크고 작은 배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모두 태산이 일군 해운물류 제국의 상징이었죠.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올려둔 보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1분기 매출 6조 원 돌파. 동남아 신규 항로 개설 승인.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하지만 태산의 마음은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태산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민우였습니다. 32살의 민우는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이사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우가 책상 앞에 섰어요. 태산은 의자를 천천히 돌려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태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32살이면 결혼할 나이였죠. 다만 이렇게 정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어느 집 딸이냐? 태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민우가 다음에 한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지혜라고 합니다. 부산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일하는 주무관이에요.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무원이라면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이어서 한 말이 문제였죠.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혼자 장학금 받아서 대학 졸업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태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턱 근육이 경직되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탁, 탁탁탁. 그 소리가 회장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뭐라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위험 신호였어요. 민우도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화났다는 걸.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공무원이 됐고 시청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태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민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태산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45년 전, 24살이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비 내리는 부산거리.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걷던 여자.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던 그녀. 수진이었습니다. 첫사랑이었어요. 태산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그때 수진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결국 태사는 수진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산 명문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5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 후로 태사는 혼자였습니다. 오직 일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어요. 태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여전히 똑바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날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용기처럼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민우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태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요. 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태산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겼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요. 나가. 민우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로 남은 태사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선해 보이는 인상의 여성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청 공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명찰에는 한지혜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광안대교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태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밀 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태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어요. 그녀는 여전히 24살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오후 4시 임원회에 준비되었습니다. 알았네. 태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다시 완벽한 회장의 모습으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아들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보육원 출신이라니.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야.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마치 45년 전 사랑을 잃고 돌아서던 그날처럼요. 임원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태사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민우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또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였어요. 만약 그 여자가 수진처럼 선한 사람이라면, 가난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태사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 세상이 변했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태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체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걸. 그리고 이번엔 아들의 사랑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사는 여전히 아들과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지혜의 사진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였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 태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낡은 회색 점퍼를 입었어요. 반질반질 윤이 나는 구두 대신 해진 운동화를 신었죠. 머리도 일부러 산발로 흐트러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70대 노인이 보였어요.
비서 김 과장이 운전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차는 부산시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30분쯤 지나 시청 앞에 도착했어요. 태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야. 혼자 가야 해. 김 과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이미 걸어가고 있었어요. 허리를 조금 구부정하게 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청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원인들이 여기저기서 대기표를 뽑고 있었어요. 안내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태사는 1층 민원봉사과 앞에 섰습니다. 입구에는 무인 발급기가 여러 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태사는 일부러 그걸 지나쳐 민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복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실제로 독거노인 복지 신청서였습니다.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복잡한 서류였어요. 신청서만 15장이었고 첨부 서류도 많았습니다. 창구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태사는 대기표를 뽑았어요. 83번. 전광판에는 56번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태사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구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어떤 창구에서는 젊은 직원이 노인에게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저쪽 기계에서 하셔야 해요. 제가 어떻게 기계를 해요? 알려주세요. 저희는 안내만 하는 거예요. 직접 하셔야죠. 노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창구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공무원들은 형식적으로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다음 사람을 받으려는 태도였죠. 태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태산의 차례가 왔습니다. 83번 손님. 전광판에 숫자가 떴어요. 태산은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6번 창구였어요. 창구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공무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무뚝뚝했어요. 태사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이 서류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복지 신청서잖아요. 저쪽에 안내 책자 있으니까 보고 작성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안내대에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세요.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공무원이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84번 손님. 태사는 황당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한 거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획대로 해야 했으니까요. 태사는 안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내 직원도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기계에서 하세요. 어르신. 기계를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산이 조금 목소리를 높였어요. 안내 직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든지요. 저희도 바쁘거든요. 태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곳에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일한다고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지혜를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태사는 다시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창구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어느 창구에 한지혜가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왼쪽 끝 12번 창구에서 한 여직원이 노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얼굴을 보니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지혜였어요. 태사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12번 창구 근처에는 빈 의자가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지혜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혜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서류를 가져왔는데 작성이 안 된 것 같았어요. 지혜는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한 칸 한 칸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여기는 주소를 쓰시고요. 여기는 생년월일을 6자리로 적으시면 돼요. 할머니가 손이 떨려서 글씨를 잘 못 썼습니다. 지혜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기다려줬죠. 괜찮으세요? 천천히 쓰세요. 15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의 서류 작성이 끝났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도장을 찍어줬어요. 다 되셨어요. 이제 이걸 1층 접수대에 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할머니가 떠나고 나서 지혜는 다음 민원인을 불렀습니다. 다음 분. 태사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놀랐습니다. 아까 다른 공무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봐야 했어요. 태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12번 창구로 걸어갔어요.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눈빛도 맑았어요. 태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15장이나 되는 두꺼운 서류였어요. 복잡한 복지 신청서였죠. 다른 공무원 같으면 기계로 가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달랐어요. 서류를 쭉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거노인 복지 신청서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지혜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사는 의자에 앉았어요. 지혜는 서류를 한 장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산에게 펜을 건넸어요. 어르신 먼저 여기에 성함을 적어주세요. 태산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장태산이라고 썼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칸을 가리켰습니다. 생년월일은 6자리로 적으시면 돼요. 56년 3월 2일이요. 560330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태사는 그대로 적었어요. 지혜는 계속해서 한 칸 한 칸 설명해 줬습니다. 주소는 어디세요? 남구 용호동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지혜의 설명은 정말 자세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어떤 칸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성하면 처리가 더 빠르다고 조언해 줬습니다. 여기 이 칸은 선택사항이지만 적으시면 심사가 더 빨라요. 태사는 지혜의 얼굴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30분쯤 지났습니다. 서류 작성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주무관. 지금 뭐 하는 거야?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돌렸어요. 과장님. 지금 어르신 서류 작성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배가 나온 체격의 권위적인 인상이었죠. 서류 작성은 민원인이 하는 거야. 우리는 안내만 하면 돼.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건 규정에 없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끝내. 과장이 쏘아붙이고는 돌아갔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산을 보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하시면 다 끝나요. 목소리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태산은 놀랐습니다. 과장한테 혼났는데도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드디어 서류 작성이 끝났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하나하나 체크하며 빠진 게 없는지 봤죠. 다 되셨어요. 이제 여기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접수까지 도와드릴게요. 지혜는 태산과 함께 접수대로 갔습니다. 직접 서류를 접수해주고 접수증까지 챙겨줬어요. 어르신, 이거 잘 보관하세요. 2주일 후에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어르신. 예? 혹시 휴대폰 가지고 계세요? 태사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가 준비해준 구형 모델이었어요. 지혜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 다음엔 이 앱으로 신청하시면 더 편해요. 제가 깔아드릴게요. 지혜는 복지 신청 앱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정까지 다 해줬어요. 글자 크기도 크게 바꾸고 간편 로그인도 설정해줬죠. 이렇게 여기 누르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지혜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태산에게 건넸습니다. 제 번호예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태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지의 주무관, 부산시청 민원봉사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공무원이 있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태산이 말했어요. 지혜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태산은 천천히 시청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지혜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었죠. 차에 올랐습니다. 김 과장이 물었어요.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태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지혜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45년 전 수진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어요. 똑같았습니다. 수진도 그랬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하던 수진. 태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다시 불렀어요. 태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출발하게.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은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한지혜. 그 이름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 더 봐야 했습니다.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죠. 태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야겠어. 이번엔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차는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태산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기대는 한지혜가 정말 좋은 사람일 거라는 것. 두려움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반대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시험해봐야 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사는 한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그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번 더 봐야 했습니다. 2025년 4월 6일 일요일 오전 10시. 태사는 다시 낡은 점퍼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도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김 과장이 운전하는 차에 올랐죠. 회장님, 일요일에도 시청이 여나요? 민원실은 주말에도 운영한다네. 차는 다시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평일보다는 사람이 적었어요. 하지만 민원실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태사는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대기표를 뽑았어요. 32번. 전광판에는 23번이 표시되고 있었죠.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살펴봤어요. 오늘도 한지혜가 근무하고 있을까요? 12번 창구를 봤습니다. 지혜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민원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태사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오늘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민원실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뒤를 돌아봤어요. 태산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로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죠. 민원실 과장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바로 지난번 지혜를 혼냈던 그 과장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과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국회의원님 보좌관이십니다. 과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중년 남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 좀 떼야 하는데. 급한 일이거든. 빨리 처리해주게. 목소리에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과장이 민원 씨를 둘러봤습니다. 어느 창구가 제일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찾는 눈빛이었죠. 그때 과장의 눈이 12번 창구에 멈췄습니다. 한지혜가 앉아 있는 곳이었어요. 한주무관. 과장이 불렀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상담 중이신 분 빨리 마무리하고 이분부터 먼저 처리해. 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상담 중인 어르신 계세요. 그 어르신은 나중에 다시 불러. 이분이 급하시대. 과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기 순서는 지켜져야죠. 뭐?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변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중년 남자의 얼굴에도 불쾌한 기색이 떠올랐어요. 자네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중년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민원실은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든 예외는 없어요. 태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어요.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한주무관.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 알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과장님.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확고했습니다.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놀란 눈으로 지혜를 봤죠. 누구도 과장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중년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원칙적이시네. 좋아. 그럼 기다리지. 얼마나 원칙을 지키나 보자고. 중년 남자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장은 땀을 뻘뻘 흘렸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죠. 지혜는 다시 민원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민원인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온 것 같았어요. 여자는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다음에 올게요.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처리해줬어요.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자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제야 지혜가 중년 남자를 봤습니다. 다음 분.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야 하는데. 네.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지혜는 친절하게 처리해줬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서류를 출력했죠.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중년 남자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과장에게 말했어요. 직원 교육 다시 시켜야겠어. 과장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가고 나서 과장이 지혜에게 다가왔어요. 한주무관. 내 사무실로 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먼저 다음 민원인을 불렀습니다. 다음 분. 태산의 차례였어요. 32번이 전광판에 떴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일어나 지혜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오늘은 민원 증명서를 떼러 왔습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지혜는 능숙하게 서류를 처리해줬습니다. 그런데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일 때문에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아까 그 일 때문에 혼나시는 거 아닙니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옳은 일이라도 윗사람한테 혼나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시민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똑같이요. 태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말을 진심으로 하고 있었어요. 형식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믿고 있는 원칙이었죠. 여기 있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건넸어요. 태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태사는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민원실을 나가지 않고 복도 쪽에 서 있었어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태사는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과장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주무관, 자네 오늘 한 짓이 뭔지 알아? 과장의 목소리가 화나 있었어요. 원칙대로 한 것뿐입니다. 원칙? 상황 파악을 해야지. 그분이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 보좌관이야. 그래도 순서는 지켜져야죠. 지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그러다가 큰일 나. 민원실은 융통성이 필요해. 융통성과 원칙은 다릅니다. 과장님. 지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과장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자네 고집대로 해. 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은 자네가 지는 거야. 알겠습니다.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나가봐. 지혜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창백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태산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가셨어요? 아, 그냥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 태산이 얼버무렸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는 다시 민원실로 돌아갔습니다. 태산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런 용기를 가지다니.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태산은 시청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태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지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던 그 확고한 목소리. 그리고 45년 전 수진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수진도 그랬습니다. 가난해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부자 앞에서도 당당했죠. 태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김 과장은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태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번 더 봐야 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저렇게 행동하는지,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지. 태산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야겠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 시험이야. 차는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태산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싹트고 있었어요. 한지혜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어요.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태산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태산은 다시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낡은 점퍼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민원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청 1층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로비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고 있었어요. 태산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낡은 가방이 떨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떡하지? 누가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다들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시청 안내 직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119 불러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해도 되나요? 두 직원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원실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왔어요. 한지혜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혜는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니폼이 바닥에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119 전화 부탁드립니다. 빨리요. 안내 직원 한 명이 황급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물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담요 있으면 담요도요. 다른 직원이 뛰어갔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절박했습니다. 주저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할아버지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줬습니다. 숨쉬기 편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입에 물을 적셔줬어요. 천천히 마시게 했죠. 할아버지가 조금씩 물을 삼켰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어요. 구급차 오고 있대요. 10분 정도 걸린대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다시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언제 식사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 전. 뭐라고요?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틀이나 굶으셨다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지 수당이 안 나와서.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혈당이 떨어져서 쓰러진 거였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혜는 자신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초콜릿 한 개를 꺼냈어요. 점심 도시락에 넣어뒀던 것 같았습니다. 이거 드세요. 혈당 올리셔야 해요. 지혜는 초콜릿을 조금씩 떼어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초콜릿을 먹었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때 민원실 과장이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한주무관. 지금 업무 시간이야. 창구에 사람들 대기하고 있어. 과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과장을 쳐다봤어요. 못마땅한 눈빛이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과장을 봤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과장님. 뭐?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태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45년 전 수진이 했던 바로 그 말.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비 오는 날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하며 수진이 했던 그 말. 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과장이 다가왔어요. 한주무관. 당장 들어와. 안 됩니다. 구급차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과장이 소리쳤어요. 지금 내 말 안 들려? 어르신이 더 급합니다. 지혜는 다시 할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과장을 완전히 무시한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공무원 대단하네. 저런 사람이 진짜 공무원이지. 과장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어요. 그냥 돌아서서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하게 해주려는 거였죠. 어르신, 혹시 가족분 연락처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살아요. 복지관 전화번호는 있는데. 알려주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복지관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지혜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할아버지가 입원할 병원 이름을 알려줬어요. 복지관에서 나올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연락해뒀어요. 지혜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름이 뭐요? 한지예요. 부산시청 민원봉사과 한지의 주무관이에요. 할아버지가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평생 잊지 않을 거요.
10분쯤 지나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지혜는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틀간 금식 상태세요. 혈당 떨어져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초콜릿 조금 드셨고 물도 드셨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조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지혜는 끝까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구급차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르신, 병원 가서 잘 치료받으세요. 복지관에서 오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내며 구급차가 떠났어요. 지혜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구급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그리고 나서야 시청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유니폼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혜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사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지혜가 사라진 후에도 태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태사는 고개를 돌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봤나? 저런 사람이 있다니. 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장한테 혼날 것도 뻔한데. 업무 시간에 일 안 하고. 그런데도 저렇게. 태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수진이. 수진이가 생각났네. 태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김 과장은 조용히 있었어요. 회장님의 첫사랑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69살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태산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가 진짜야. 진짜 따뜻한 사람이야. 내가 찾던 바로 그런 사람이야. 태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가 옳았어. 내가 틀렸어. 김 과장은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상견례를 준비해야지. 태산이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아이를 도와줘야지. 과장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 태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시청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태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상견례에서. 하지만 그 전에 저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해.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한지혜는 자신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아니 자격을 넘어서 축복이었어요. 45년 전 잃어버렸던 수진의 마음을 가진 사람. 태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이 행복하도록 해줄 거야. 하지만 태산은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지혜에게 큰 시련이 닥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지혜는 평소처럼 민원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과장이 자꾸 지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오후 3시. 지혜는 창구에 앉아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민원실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지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12번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지혜 주무관님.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지난주에 복지 신청하러 왔던 사람이에요.
주무관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처리됐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다행이네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자는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거 좀 드시라고요. 과일이랑 한우 조금 담았어요. 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쇼핑백을 받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저희는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에이, 그냥 고마운 마음인데요. 여자가 다시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손을 내저었어요. 정말 감사하지만 규정상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거 사왔는데. 댁에 가족분들 드시라고 가져가세요. 제가 받으면 안 돼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 그냥 가져갈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주무관님, 천만에요. 여자는 쇼핑백을 들고 나갔습니다.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혜는 몰랐어요. 과장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과장의 입가에 냉소가 번지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2025년 4월 13일 일요일 오전 9시. 지혜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주말이었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과장이었어요. 지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과장님. 한주무관. 내일 아침 8시에 시청으로 나와. 과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일 말해줄게. 그냥 나오기만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혜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50분. 지혜는 시청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직 출근 시간 전이었으니까요. 과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와.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과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냉소가 번져 있었어요. 앉아. 과장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혜는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주무관. 자네한테 제보가 들어왔어. 제보요? 뇌물 받았다는 제보야.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민원인한테 과일하고 한우 받았다며? 아닙니다. 저는 안 받았어요. 거절했습니다. 과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있어. 증거요? 과장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에는 지혜가 여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쇼핑백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거 뭐야? 저 여자가 가져온 건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는 증거는?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거절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과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금품 받는 거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 청탁금지법 위반이야. 저는 안 받았다니까요. 제발 믿어주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과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믿어? 증거가 있는데? 저 사진은 제가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받는 장면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 여자 다시 불러서 확인하면 되겠네. 과장이 말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럼 제 결백이 증명될 거예요. 지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여자 연락처를 모르겠더라고. 지혜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민원 기록 찾아보면 나오지 않나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못 찾아봐. 게다가 그 여자가 진실을 말할 것 같아? 자기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과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간단해. 과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네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야. 그럼 내가 조용히 넘어가 줄게. 저는 안 받았어요.
실수가 아니라고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감사실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러세요. 저는 떳떳합니다.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과장이 비웃었어요. 떳떳해? 좋아. 두고 보자. 나가봐.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멈춰 섰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규정을 지켰는데, 그런데 누명을 쓰다니.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울면 안 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해야 해. 지혜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원실로 갔어요. 출근 시간이 되어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동료 박대리가 지혜에게 다가왔어요. 지혜야. 괜찮아? 얼굴색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지혜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대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봤어요. 그날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과장이 계속 지혜를 압박했어요. 한주무관. 서류 왜 이렇게 늦게 처리해? 한주무관. 민원인 응대 태도 이게 뭐야? 한주무관. 자리 이탈 왜 이렇게 자주 해? 시시콜콜 트집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참았어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옳은 일을 했는데, 규정을 지켰는데, 왜 벌을 받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지혜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지혜는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민우야. 목소리를 억지로 밝게 했어요. 오늘 저녁 먹었어? 아직. 너는? 나도 아직. 같이 먹을까? 민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혜는 거절하려다가 멈췄어요. 민우를 보고 싶었습니다. 응. 좋아. 30분 후 민우와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민우는 지혜를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나한테는 말해도 돼. 그 말에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진 거였어요.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혜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뇌물 의혹부터 과장의 압박까지.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말도 안 돼.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과장이 증거가 있대. 사진도 찍혔대. 그건 거절하는 장면이잖아. 그걸 어떻게 증명해? 지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까? 안 돼.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반대하시잖아. 이런 일까지 알려서 더 실망시킬 순 없어. 하지만, 민우야. 나 혼자 해결할게.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지혜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하지만 너무 힘들면 꼭 말해. 응.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몰랐어요. 이 일이 곧 큰 반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반전의 중심에 태산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편 그 시각. 태산은 비서 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뭐라고? 뇌물 의혹?
태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회장님. 제 조사로는 완전히 누명입니다. 한지의 주무관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과장이 사진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태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과장 이름이 뭔가? 강민수입니다. 회장님. 좋아.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 내일 아침 시청으로 가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구원받을 것이고, 태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곧 가마. 그날 밤 지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어요. 과장이 정말 감사실에 신고할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몰랐어요.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 부산시청 민원실은 평소와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는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잤거든요. 과장이 자꾸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냉소적인 눈빛이었어요. 오늘 중으로 결정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감사실에 신고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였습니다. 민원실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하지만 평소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구두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어요.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남자는 천천히 민원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과장이 황급히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과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남자는 과장을 보지도 않았어요. 시선은 12번 창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의 주무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어르신, 낡은 점퍼를 입고 민원 서류를 작성하던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분이 누구지? 과장이 다가갔습니다. 한 주무관과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남자가 천천히 과장을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이 강민수 과장입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 장태산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과장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장태산? 부산 해운물류그룹 장태산 회장?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태산이라고? 부산 최대 기업 그 회장님? 과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땀이 등에서 줄줄 흘러내렸어요. 회 회장님? 태산은 과장을 무시하고 지혜에게 걸어갔습니다. 지혜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지의 주무관. 태산이 지혜 앞에 섰습니다. 네. 저 장태산입니다. 지난 3주 동안 3번 이곳에 왔었죠. 지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아니 그 어르신이 회장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속였어요. 태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태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 민우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나는 반대했죠. 보육원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변장을 하고요. 당신이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3번을 봤어요. 태산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1시간 넘게 노인의 서류를 도와줬어요. 귀찮아하지 않고 끝까지요. 지혜가 흐느꼈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순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굶어서 쓰러진 노인을 망설임 없이 도왔어요. 지금은 업무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태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태산은 지혜를 바라봤어요. 제발 우리 민우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지혜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감동했어요.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죠. 그때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 한 주무관 문제가 있습니다. 태산이 천천히 과장을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문제? 뇌물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증거도 있고요.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산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어요. 증거? 네. 사진도 있습니다. 과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산은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한지의 주무관이 거절하는 장면 아닙니까? 네. 과장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습니다. 한지의 주무관은 3번 거절했어요. 규정상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태산은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김 과장. 네. 회장님. 비서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바로 그날 민원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여자가 쇼핑백을 내밀고 지혜가 거절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하지만 규정상 받을 수 없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과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주변 직원들도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을 쳐다봤어요. 비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산이 과장에게 다가갔어요. 강민수 과장. 당신은 훌륭한 직원을 괴롭혔습니다. 과장이 땀을 뻘뻘 흘렸어요. 회장님. 그게 아니라 또한 증거를 조작하려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한지의 주무관이 쓰러진 노인을 돕고 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업무 시간이라고 했죠. 하지만 진짜 공무원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태산이 시청 로비를 둘러봤어요.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태산이 선언했습니다. 과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청 로비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장과 부시장이었어요. 장태산 회장님. 시장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태산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부시장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시장은 과장을 봤습니다. 강 과장. 맞습니까? 저 시장님. 제 말 좀. 당장 사직서 내시오. 시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장님. 제발. 공무원이 직원을 괴롭히고 증거를 조작하다니. 부끄러운 줄 아시오. 시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장이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지의 주무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괜찮습니다. 시장님.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주무관은 공무원의 귀감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지혜가 인사했습니다. 태사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느낌이었죠. 시장과 부시장이 물러갔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태산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오늘은 많이 힘드셨을 테니. 괜찮습니다. 아직 민원인분들이 기다리시는데요. 지혜가 창구를 봤어요. 정말로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다니. 그럼 나중에 따로 만나시죠. 상견례 날짜를 정해야 하니까요.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상견례요? 지혜가 눈을 크게 떴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요. 태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우가 연락할 겁니다.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시죠. 태산이 지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마치 딸을 대하듯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혜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태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69의 나이에 처음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내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줘서요. 태산은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비서 김 과장과 함께 로비를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며 태산은 뒤를 돌아봤어요. 민원실 창문 너머로 지혜가 보였습니다. 다시 창구에 앉아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요. 태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진아. 태산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찾았어. 너처럼 따뜻한 사람을.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의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4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안함이었습니다. 민원실에 남은 지혜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됐어요. 억울함도 풀렸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로 받아들여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지혜는 잠깐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혜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한테서 연락 왔는데. 다 해결됐어. 지혜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지혜는 모든 것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민우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변장을 하고 시청에 오셨다고. 응. 3번이나 오셔서 날 지켜보셨대. 민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셨나 봐. 응.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상견례 날짜 잡자. 응. 언제가 좋을까? 빨리. 빨수록 좋아. 민우가 웃었습니다. 지혜도 웃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박대리가 다가왔어요. 지혜야. 축하해. 정말 대단했어. 고마워. 언니. 이제 다 괜찮아. 응. 알아. 근데 정말 부럽다. 재벌집 며느리라니.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심으로 날 받아주신다는 게 중요하지. 박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날 하루는 정말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행복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 지혜는 시청을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혜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거든요.
2020년 4월 16일 수요일 오후 6시. 지혜는 퇴근 후 민우를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민우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때? 많이 놀랐지? 응. 아직도 믿기지 않아.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나도 놀랐어. 아버지가 변장을 하시다니. 민우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는 언제 하기로 하셨대?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가 정하셨어. 지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무 빨라요. 준비도 안 됐는데. 괜찮아. 아버지가 이미 다 받아주셨잖아. 민우가 지혜를 안심시켰어요. 그날 밤 지혜는 집에서 옷장을 뒤졌습니다. 상견례에 뭘 입어야 할까요? 하지만 마땅한 옷이 없었어요. 공무원 월급으로는 비싼 옷을 살 여유가 없었거든요.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도 될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걸 골랐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였어요. 3년 전에 산 거였지만 깨끗하게 관리해뒀습니다. 이틀이 또 지났습니다.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지혜는 민우와 함께 해운대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눈이 부셨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이 매끄러웠어요. 민우가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괜찮을 거야. 응. 하지만 지혜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 프라이빗 룸 앞에 섰습니다. 민우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태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이 보였어요. 통유리 창으로 부산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뒤에 태산이 서 있었어요. 여전히 고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어서 오게. 앉으시게. 태산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혜와 민우는 자리에 앉았어요. 태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너무 긴장됐거든요. 태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 놀랐죠? 네. 정말 놀랐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속여서. 태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태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나는 45년 전에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태산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어요. 그녀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지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진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태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 후로 나는 혼자였습니다. 태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왜 수진을 지키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 말만 들었을까? 지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다가 민우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태산이 다시 지혜를 봤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체면이 아니라는 걸. 뭐가 두려우셨는데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태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들의 사랑까지 잃을까봐 두려웠죠. 지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당신을 만나러 갔어요. 태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수진과 똑같은 사람을.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 넘게 서류를 도와주는 모습.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쓰러진 노인을 망설임 없이 돕는 용기.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했던 말. 지금은 업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태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 45년 전에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지혜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민우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태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혜에게 다가갔어요. 지혜 씨, 정말 미안합니다. 지혜도 일어났습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것,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깔봤던 것.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태산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지혜는 황급히 태산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고개 드세요. 제발요. 태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태산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민우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이렇게 저를 받아주셔서. 태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내가 더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서. 태산은 지혜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 같은 포옹이었죠. 지혜도 태산을 안았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지혜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렸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한참 후에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산이 말했습니다. 혼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혜가 놀랐어요. 네. 필요한 건 우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지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마음으로요.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산은 수진과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지혜는 보육원에서의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밤 9시쯤 되었을까요? 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요.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태산은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해라. 네. 아버지. 태산은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 씨,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태산은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민우와 지혜만 남았습니다. 민우가 지혜를 안았어요.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지혜는 민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모든 게 해결됐어.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어.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혜도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죠. 한편 호텔을 나선 태산은 차에 올랐습니다. 김 과장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좋았네. 정말 좋았어. 태산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태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드디어 해냈어.
아들에게는 내가 겪었던 후회를 물려주지 않았어. 태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하늘에서 지혜를 보내준 것 같아. 태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차는 밤바다를 따라 달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태산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이 남아 있었어요. 진짜 상견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행복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지혜는 평소처럼 시청 민원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오늘 시청에 오신대.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잘 모르겠어. 그냥 지혜 씨를 만나고 싶으시대. 알았어. 연락 주셔. 전화를 끊고 지혜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일까요? 혹시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닐까요? 1시간쯤 지났습니다. 민원실 문이 열렸어요. 태산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고급 정장 차림이었어요. 뒤에는 김 과장과 함께 낯선 남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처럼 보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태산을 알아봤어요. 저분 장태산 회장 아니야? 부산 최고 재벌이잖아.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창구에서 일어나 태산에게 다가갔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태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지혜는 잠깐 자리를 비우고 태산을 따라갔어요. 시청 2층에 있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태산과 지혜가 마주 앉았고 김 과장과 2 남자는 옆에 섰어요. 지혜 씨,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태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나는 평생 돈을 벌며 살았어요. 태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사업을 확장하고 그게 전부였죠. 지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태산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한 푼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도왔어요. 쓰러진 노인을, 복잡한 서류로 헤매는 어르신들을. 지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도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태산은 옆에 선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기부 약정서입니다. 태산이 서류를 펼쳤어요. 첫 장에 큰 글씨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멎었어요. 1조 2천억 원?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조 2천억 원을 부산시에 기부합니다. 어떻게 그런?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산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중 5천억 원은 세금으로 납부할 것입니다. 정당하게 내야 할 몫이죠. 나머지 7천억 원은 복지 사업에 쓰일 겁니다. 복지 사업이요? 독거노인 복지센터를 짓겠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도왔던 그 할아버지처럼 굶주리는 노인이 없도록.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센터에는 무료 급식소가 있을 겁니다. 하루 3끼를 제공할 거예요. 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 건강검진실도 만들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르신들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게요. 지혜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률 상담실도 있을 겁니다. 복지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무료로 도와드릴 거예요. 마치 당신이 하던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태산은 잠시 멈췄어요. 그 센터의 이름은 한지혜 복지센터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지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요.
당신이 보여준 따뜻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지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너무 벅찼어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태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 옆으로 갔습니다.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울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지혜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냥 우리 민우 잘 돌봐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태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산시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태산 회장의 1조 2천억 원 기부 소식이 퍼졌거든요. 시장이 직접 회의실로 달려왔어요. 장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이 태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산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꼭 복지 사업에만 쓰일 겁니까? 태산이 확인했어요. 물론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부산 최대 재벌 장태산 회장이 1조 2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중 7천억 원은 독거노인 복지센터 건립에 쓰일 예정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태산과 시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지혜도 서 있었어요. 장 회장은 며느리가 될 한지의 부산시청. 주무관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에 감명받아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어요. 민원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바라봤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 지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벅찼습니다. 동료 박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축하해. 정말 대단해. 언니.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야. 내가 보여준 게 있잖아. 따뜻한 마음. 박대리가 지혜를 안았어요. 그날 밤 지혜는 민우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민우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웠어. 난 그냥. 지혜가 말하려 했지만 민우가 막았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아버지도 그걸 아시는 거고. 민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지혜가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복지센터 이름. 내 이름으로 하신대. 응. 알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부끄러워. 그럴 자격이 있을까? 당연히 있지. 민우가 지혜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부산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편 태산은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부 절차 모두 완료됐습니다. 고맙네.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네. 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돈만 벌었는데 이제 돈을 쓸 때가 된 것 같아. 태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사진을 꺼냈어요. 수진아. 태산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 당신이 원하던 그런 사람으로. 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하늘에서 나를 바꿔준 것 같아. 태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산 전체가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1조 2천억 원.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더 주목한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한 재벌 회장이 평범한 공무원의 마음에 감동받아 변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무원이 보여준 따뜻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었죠. 인터넷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진짜 공무원이지. 한지의 주무관 존경합니다. 장태산 회장님도 대단하세요.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네요. 지혜는 그 댓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자신이 한 작은 일들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복지센터 기공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그때까지 지혜는 평소처럼 민원실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지혜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식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2020년 4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지혜는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었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내가 저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여보, 나 도착했어. 내려올래? 응. 지금 갈게. 지혜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파트 앞에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왔어요. 민우는 지혜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쁘다. 민우가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혜도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돼? 많이. 괜찮아. 아버지가 이미 당신을 사랑하시는 걸. 민우가 지혜를 안심시켰어요. 차는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바닷가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프라이빗 룸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지나 문 앞에 섰습니다. 민우가 지혜를 봤어요. 준비됐어? 응. 민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 보였어요. 통유리 창으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앞에 태산이 서 있었어요.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어서 오게. 태산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인사했어요. 아버님. 지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시게. 태산이 의자를 당겨줬어요. 지혜가 먼저 앉았고 민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태산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직 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촛불만 켜져 있었어요. 태산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 씨, 오늘 정식으로 우리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야. 태산이 아들을 봤습니다. 네. 아버지. 당신은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정말 좋은 사람을. 태산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민우도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태산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으로 된 예쁜 상자였어요. 이건 뭐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이건 우리 어머니의 반지입니다. 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주셨어요. 언젠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주라고. 태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첫 번째 결혼 때 이 반지를 주지 않았어요. 진심이 아니었으니까. 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며느리니까. 태산이 반지를 꺼내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반지를 지혜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지혜는 울면서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내가 고마워요. 태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 혼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혜가 말하려 했지만 태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우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집도 마련했어요.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버님, 그럴 순 없어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코스 요리였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식사합시다. 태산이 미소 지었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웃었어요.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요. 식사를 마칠 무렵 태산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혜 씨,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결혼식은 언제 하고 싶으세요? 지혜는 민우를 봤어요. 민우도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2달 후는 어떨까요? 6월. 태산이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님. 지혜가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6월로 정하지. 태산은 잔을 들었습니다. 물이 담긴 잔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태산이 말했습니다. 민우와 지혜도 잔을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세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순간 석양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황금빛이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죠. 태산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어요. 지혜의 얼굴에는 행복이 번져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던 그녀에게 드디어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민우의 얼굴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받아들인 거였으니까요.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산은 수진과의 추억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보육원에서의 외로웠던 시절을 이야기했어요. 민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9시쯤 되었습니다. 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버지,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혜도 말했어요. 태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두 사람 다.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버지. 민우와 지혜가 함께 대답했습니다. 태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방에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지혜를 안았어요.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난 행복해. 지혜도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파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혜는 손에 낀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작은 반지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어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태산은 차에 올랐습니다. 김 과장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좋았네. 정말 좋았어. 태산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태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했지? 이번엔 제대로 했어.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태산의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69평생 처음 느끼는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그날 밤 부산의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처럼요. 2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지혜와 민우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부산 해운대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따뜻함으로 가득한 곳이었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청 동료들, 복지관 어르신들, 그리고 민우의 회사 사람들이었어요. 100여 명 정도였습니다. 태사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수진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태사는 빈 의자에 수진의 사진을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오늘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입장 음악이었어요. 민우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단정한 턱시도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혜가 나타났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어요. 지혜는 혼자 걸어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양쪽에서 시청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었거든요. 지혜가 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지혜에게 걸어갔습니다. 지혜 씨. 태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태산은 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천천히 걸었어요. 버질로드를 걸으며 태산은 지혜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를 받아주셔서. 2 사람은 민우 앞에 섰습니다. 태산은 지혜의 손을 민우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산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눈가를 닦으며요.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태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장민우 씨, 신부 한지혜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신부 한지혜 씨, 신랑 장민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지혜의 목소리도 떨림없이 울렸어요. 그럼 이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우가 먼저 지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어요. 지혜도 민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키스로 서약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민우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태산도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며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태산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시청에서 쓰러졌던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주무관님, 축하드려요. 할머니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고마워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주무관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만에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지혜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태사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태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산을 바라봤어요.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태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하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배경은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가문은 선한 행동이었어요. 태산은 지혜를 받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하기로 했습니다. 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만 하던 사람에서 나누는 사람으로.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다음 달이면 한지의 복지센터가 문을 엽니다. 태산이 발표했습니다. 굶주리는 어르신이 없도록, 외로운 어르신이 없도록.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며느리 덕분입니다. 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지혜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지혜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산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지혜와 민우는 태산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조심하고. 태산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천만에. 행복하게 살아라. 태산이 지혜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태산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을 흔들며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제 가시죠. 응. 가세. 태산은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0년 7월 15일 화요일. 한지의 복지센터 개소식 날이었어요. 부산 동구에 지어진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크고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한지의 복지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시장, 시의원들, 복지 관계자들, 그리고 어르신들이었어요. 태산도 왔습니다. 지혜와 민우와 함께요. 테이프 커팅식이 거행됐습니다. 태산과 시장과 지혜가 함께 테이프를 잘랐어요. 짝짝짝.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에는 무료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넓은 식당이었어요. 100명은 동시에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층에는 건강검진실이 있었어요.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3층에는 법률 상담실과 복지 신청 지원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상주할 예정이었어요. 4층에는 휴게실과 문화교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쉬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죠. 5층에는 응급실과 간이 숙소가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공간이었어요. 지혜는 센터를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가 태산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태산이 미소 지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6개월 전에 시청 앞에서 쓰러졌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어요. 주무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지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이 센터에서 매일 식사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 개소식이 끝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태산과 지혜와 민우만 센터에 남았어요. 세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산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태산이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태산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아버님.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됐어.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지혜가 태산의 팔을 잡았어요. 태산은 지혜를 봤습니다. 평생 돈만 벌며 살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아버님은 원래 좋은 분이셨어요.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를 바꿔줬어. 태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45년 전에 수진이가 그랬듯이 민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 서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이었어요. 태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진짜 가문은 혈통이 아니야.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지혜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가족이 있어. 정말 따뜻한 가족이. 민우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구나.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태사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사진을 꺼냈어요. 수진아. 태산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았지? 이번엔 후회 없어. 사진 속 수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태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오래오래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69의 나이에 드디어 평화를 찾은 미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가문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